이번에 기본계획 실행 플랜에 산업 부분만 유독 3.1% 이 탄소 배출량이 늘고 800만 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부분 이 설비나 생산량이 늘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전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나프타가 50만 톤밖에 원료가 확보가 안 돼서 증산에 대비 배출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했다. 그런데 결국 납사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생산품이. 문제는 이게 이제 공해산업이라는 거고, 이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어떻게 재순환할 거냐. 그렇게 재순환을 늘린다면 원유에서 뽑아내는 납사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굳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규 설비 투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후화된 그런 설비들은 조기 퇴출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지금 처리하는 게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일부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열분해 방식이 한 20군데 정도 대략 기업화 상용화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경질유, 중질유 해가지고 한 60%가 재순환이 재활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분해 방식이 과정상 가열을 해야 되고 플라스틱 비닐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전기도 쓰겠지만 대체로 LNG를 쓴다고 합니다. 과정상 공정상 CO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스가 CO2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대기에 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재순환 과정에서도 중질유, 경질유 60% 정도 열분해 방식으로 뽑자고, 그 공정상에서 순환 공정상에서도 또 열이 나오고 배기가스가 나와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한다. 지구 온도를 저감하는 데 역행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전기분해 방식인데, 이것 한 70% 정도 순환 기름을 뽑을 수 있고, 이거는 이게 폐쇄형이라 가스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이게 폐기물, 플라스틱, 폐비닐 재순환 방식으로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거다. 그런데 이게 왠지 이제 겨우 시범 실시할 정도로 되게 이 기술 도입이나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더딥니다. 산자부 장관님께서 석유 화학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탄소 발생이 늘어날 수 없다면 산업 분야에서 특히 재순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폐자원을 폐기물을 재순환하는 이런 쪽으로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폐기물 부분은 이번 기본 계획에 이전의 NDC 목표나 지금 목표나 수정안이 똑같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열분해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전기분해 방식으로 적극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못 줄인다면 다른 산업,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분야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포철, 현대여철 이런 등등에서 특히 고로 방식을 이미 전기로, 포스코는 이미 파이넥스까지 왔고
그 수소하는 제철 방식도 적극적으로 R&D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비 교체에 이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R&D 부분에 또 설비 투자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산업 분야에서 뭐 11.4%로 그렇게 더 늘린 건 3.1%가 늘어나는 것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의지와 자세가 좀 결여된 거다. 장관님, 차관님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까지잖아요. 그렇다면 R&D 분야, 제철 분야에서도 그렇고 기존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인 투자와 그런 견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해 드립니다. 산업에 있어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 확보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앞으로 계속 확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가 이 부분을 게을리하거나 또 관심을 덜 두거나 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 경쟁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기분해 방식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방식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경제성에 있어서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적극 동의를 제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철강이나 이제 시멘트, 석유화학 요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업종인데 철강 부분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환원 제출 기술을 확보해야만 이 탄소 저감을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확보에 제가 9천억 정도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직접 포스코나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들 다 모아놓고 이 수소환원 기술을 빨리 우리가 확보하자. 이게 우리가 탄소 저감에 기여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주 지름길이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는 정부가 R&D 돈을 많이 넣어서 할 거고요. 또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교체하는데 설비 투자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저감 기술들 대부분 신성장 원천 기술 같은 카테고리에 제가 넣어서 투자세 공제를 상당 부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설비 투자를 동시에 지원해서 탄소 저감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